여보세요? 지영 씨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무거운 톤이었죠. 지영 씨냐고 묻는 목소리에 박지영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민호 아버지라고 밝히는 순간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남자친구 아버지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했을까요? 지영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전화기 너머 아저씨의 다음 말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호와 헤어지라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이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처럼 흔들림이 없었죠. 지영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아저씨는 말씀 다 들었다며 좋은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영은 한동안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하필 아버지가 나서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옆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뭘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죠. 아버지 김상철은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면서 내가 못하는 말을 내가 대신 했다고 말했어요. 민호가 아버지에게 무슨 권리로 그런 일을 했냐며 소리쳤습니다. 25년을 살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아저씨가 숨기고 있는 놀라운 과거를, 그리고 아들을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한 진짜 이유를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달달톡톡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벨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민호는 25살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앞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키도 그저 그렇고 외모도 그저 그렇고 성격도 내성적인 편이었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민호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박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이는 민호보다 2살 어린 23, 같은 대학 후배였죠.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과 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어떻게 지영이 같은 애가 민호랑 사귀는지 모르겠다. 친구들이 종종 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지영이는 민호의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이 사귄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어요. 민호는 지영이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인사드리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이는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벌써냐며 살짝 당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졸업하면 취직도 해야 하고 더 바빠질 거라며 미리 부모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지영이도 마음이 움직여서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겠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지영이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린 후 상황은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지영이 아버지는 그 남자의 아버지가 뭘 하느냐고 물었어요. 지영이가 회사원이라고 하자 어느 회사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중소기업이라고 답하는 순간 지영이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영이 어머니는 정말 그 남자애랑 결혼할 생각이냐고 물었어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버지가 이 회사에서 임원까지 올라온 게 누구를 위해서였는데 하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지영이는 민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성실하고 착하다고 변호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착한 게 밥 먹여주냐며 현실을 보라고 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아버지를 둔 남자애와 결혼해서 얼마나 고생할 줄 아냐고 했어요. 아버지도 끼어들어서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고 경제력이 받쳐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부모님의 반대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민호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민호도 곧 졸업하고 취직할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취직을 어디로 한다는 거냐며 아버지 찬스라도 있냐고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지영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 후 지영이는 민호를 만났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죠. 민호가 걱정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지영이는 부모님께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민호의 눈에 기대감이 서렸지만 지영이는 썩 좋지 않으셨다고 답했어요. 민호가 아버지 직업 때문이냐고 물었고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서러웠습니다. 민호는 자신도 열심히 할 거라며 좋은 회사 들어가서 지영이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이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민호가 깜짝 놀라며 그럼 지금 헤어지자는 얘기냐고 물었어요. 지영이는 아니라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졸업하고 민호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의 반대가 생각보다 강했고 지영이 자신도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발걸음으로요. 소파에 털썩 앉아서 한숨만 쉬었어요. 아버지 김상철이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해온 경험으로 아들이 무슨 일로 힘들어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민호는 별거 아니라며 대답하기 싫어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자신이 무시받았다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철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아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겪어야 했던 일들을 말이에요. 그날 밤 상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그리고 결국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철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아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겪어야 했던 일들을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날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왔는데 상철은 현장에서 급히 온 터라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민호가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지금도 기억납니다. 중학교 때는 더했죠. 반 친구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그 친구가 민호에게 내 아버지는 뭐 하시냐고 물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회사원이라고 답하자 그 친구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의사인데 너희 아버지는 그냥 회사원이구나 하고요. 그날 집에 온 민호의 표정을 상철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였는지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로 상담 시간에 선생님이 장래희망을 물었을 때 민호는 항상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구체적인 꿈을 말하는데 민호만 그냥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냐고 다시 물으면 민호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집안 사정을 아는 선생님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면 다른 친구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어떤 회사 부장이고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하지만 민호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싫어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도 그냥 평범한 집안이라고만 했죠. 상철은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움츠러들고 자신 때문에 아들이 당당하지 못한 게 너무 미안했어요. 특히 지영이와 사귀기 시작한 후로는 더했습니다. 민호가 지영이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것도 느꼈어요. 언젠가는 자신의 집안 사정이 들통날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민호는 지영이에게 자신의 집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직업도 그냥 회사원이라고만 했고 어떤 회사인지는 말하지 않았죠. 지영이가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뤘습니다. 민호네 집은 그리 크지 않았거든요.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지영이네는 강남의 큰 아파트에 사는데 민호는 자신의 집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을 상철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더 성공했다면, 자신이 더 좋은 아버지였다면 하는 후회만 계속 들었죠. 그날 밤 상철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내 옆에서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의 민호는 참 밝았어요. 아직 세상의 차별과 편견을 모르던 시절이었죠. 언제부터 저렇게 밝던 아이가 이렇게 움츠러들게 됐을까 싶었습니다. 상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만큼은 아들을 위해 뭔가 해보자고요. 지금까지는 아들이 상처받는 걸 지켜만 봤지만 이제는 아버지로서 뭔가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우울한 상태였어요. 지영이와 연락도 뜸해졌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상철에게 말했어요. 민호가 너무 기운이 없다고 뭔가 큰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요. 상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풀이 죽은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참고 견뎌왔지만 이번에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호에게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는 처음에는 받기 싫어했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영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모님의 압박이 너무 심하다고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민호를 정말 사랑하지만 부모님을 무시할 수도 없고 결국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받으면서 점점 안색이 나빠졌어요. 결국 전화를 끊고 나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진 거였죠. 상철은 옆방에서 이 모든 걸 들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벽을 넘어 들려왔어요. 25년을 키워온 아들이 이렇게 우는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그 순간 상철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민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철은 조용히 거실로 나와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있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지영이의 전화번호는 민호 휴대폰에서 몰래 확인해 뒀습니다. 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버지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상철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마음이 무척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하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누군지 모르는 상태였죠. 상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 씨냐고 물었고 자신이 민호 아버지라고 밝혔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 씨냐고 물었고 자신이 민호 아버지라고 밝혔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왜 갑자기 민호 아버지가 자신에게 전화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상철의 다음 말을 듣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우리 민호와 헤어지라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이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영이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상철은 단호했어요. 말씀 다 들었다며 좋은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상철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무척 답답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아버지의 전화 소리를 들은 거였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점점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해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리고 지영이 이름이 나오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아버지가 지영이와 통화를 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통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가 지영이에게 헤어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자신 몰래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요. 전화가 끝나자마자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뭘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상철은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내가 못하는 말을 내가 대신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폭발했어요. 아버지가 무슨 권리로 그런 일을 했냐며 소리쳤습니다. 25년을 살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상철은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아들이 화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따졌어요. 왜 자신에게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했냐고, 자신의 인생에 왜 간섭하냐고요. 상철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상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이 부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냐고요. 민호가 당황하자 상철은 계속했어요. 회사원 아들과는 절대 결혼시킬 수 없다고, 경제력도 없는 집안과는 인연을 끊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걸까요? 상철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가 아는 사람을 통해 이미 소문이 돌고 있다고요. 실제로 상철은 며칠 전에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사 동료 중에 지영이 어머니와 아는 사이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 지영이네 집안에서 민호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 집안이라고, 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심지어 지영이 어머니는 더 좋은 집안 아들을 소개받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상철은 이 모든 걸 듣고 나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이별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아들이 더 상처받기 전에 자신이 나서서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지영이가 자신에게는 부모님이 조금 반대한다고만 했는데 실제로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의 다음 말이었어요. 상철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영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 놓아주는 게 맞다고요. 지영이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부모님과 남자친구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겠냐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매달리면 지영이만 더 괴로워질 뿐이라고요. 민호는 아버지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상철이 한마디 더 했어요. 민호에게 묻더군요. 지금 상황에서 지영이 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면 지영이가 부모님을 무시하고 민호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자신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지영이의 성격상 부모님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상철은 아들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도 이미 포기하고 있다는 걸요. 다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민호는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이 상황에서 지영이와 계속 사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부모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몰래 만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혼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불가능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한 일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자신에게 먼저 상의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행동한 걸까요? 민호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건 알겠지만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영이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민호도 지영이에게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민호는 우연히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철은 요즘 들어 전화를 자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가까이 가면 얼른 전화를 끊거나 다른 곳으로 가서 통화를 했어요. 평소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또 어떤 날은 늦은 시간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오기도 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면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왔다고 대답했어요. 민호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지영이 일과 관련된 건 아닐까요? 민호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지영이 일과 관련된 건 아닐까요? 며칠 후 민호의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날이었어요. 그런데 옷차림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입던 평범한 정장이 아니라 좀 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물어봤어요.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냐고요. 상철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그냥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철이 집에서 전화를 받는 모습을 민호가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전화 받는 태도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 상철은 전화를 받을 때 조심스럽고 정중한 편이었어요. 회사 상사나 동료들과 통화할 때도 항상 낮은 자세였죠.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상철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마치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가까이 가자 얼른 전화를 끊었어요. 민호는 아버지에게 누구와 통화했냐고 물었습니다. 상철은 그냥 옛날 동료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평소와 다른 옷차림, 다른 말투, 그리고 숨기려는 듯한 태도까지 뭔가 이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철이 아침 일찍 나가려고 하는데 입고 있는 옷이 또 달랐어요. 이번에는 아예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평소에 회사 갈 때 입던 정장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죠. 민호가 이상하다며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상철은 잠깐 회사 일로 다른 곳에 가야 한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혹시 지영이 일과 관련해서 뭔가 더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민호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영이한테 전화한 것 말고 다른 일도 하고 있냐고요. 상철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전화 한 통화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표정과 태도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계속 추궁하자 상철은 약간 짜증을 냈어요. 왜 자꾸 의심하냐고 아버지를 믿지 못하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아버지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상철이 또 일찍 나가려고 하자 민호도 슬그머니 뒤를 따랐어요. 아버지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철이 평소에 다니던 회사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아버지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빌딩이었습니다. 민호가 알고 있던 아버지 회사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버지가 그 빌딩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그곳을 잘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보안 직원도 아버지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다닌다던 회사는 뭐였을까요? 왜 이런 고급 빌딩에 오는 걸까요? 잠시 후 민호는 더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빌딩에서 나온 아버지가 누군가와 악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아버지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낮은 자세였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였어요. 상대방이 아버지를 마치 중요한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더 가까이 가서 들어보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아버지의 표정과 태도가 평소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상철은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어요. 마치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조용하고 소심한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상철은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급히 먼저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이 따라왔다는 걸 알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상철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호는 태연하게 공부하는 척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어요. 상철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것처럼 넥타이를 풀고 피곤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하루 종일 평범한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민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커져갔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집에서 아버지의 옛 물건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보고 나서야 민호는 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민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이 다시 쓰여져야 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나서야 민호는 아버지가 왜 지영이에게 그런 전화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나서야 민호는 아버지가 왜 지영이에게 그런 전화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운명적인 발견은 주말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친정에 가시고 아버지는 또 어디론가 나가신 상태였어요. 민호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뭔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도대체 아버지가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고급 빌딩을 드나드는 걸까요? 민호는 우연히 다락방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정리하라고 하셨던 곳이었거든요. 먼지가 많이 쌓인 상자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상자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무겁더군요. 안에 뭐가 들어있나 싶어서 열어봤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호기심에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의 조용하고 소심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사진들의 배경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큰 사무실 등 평범한 회사원이 가기 어려운 장소들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함께 있는 사람들도 모두 정장을 차려입은 비즈니스맨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건가요? 아버지가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면 이런 사진들이 있을 리 없는데요. 계속 뒤지다 보니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각종 상장과 표창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수기업인상, 경영대상, 중소기업 발전 공로상 등 화려한 상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상장에는 김상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이름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상장에 적힌 회사 이름이었어요. 상철산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들어본 적 없는 회사 이름이었죠. 민호는 급히 인터넷으로 상철산업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를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상철산업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꽤 잘 나가던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갑자기 부도가 났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찾아보니 상철산업의 대표이사가 바로 김상철이었어요. 민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던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는 가짜였던 거예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계속 서류를 뒤지다 보니 더 자세한 사연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철 산업은 원래 잘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2006년경에 큰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겨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대형 아파트 건설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인허가 문제와 자금 조달 문제가 겹치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많아서 회사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결국 상철은 회사를 정리하고 모든 빚을 개인적으로 떠안게 됐습니다. 직원들 월급과 거래처 대금을 우선 지급하느라 개인 재산까지 모두 잃었어요. 민호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자신이 중학교 시절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때 민호는 아버지가 단순히 회사를 옮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아버지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가족들에게는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사원으로 새로 취직했다고만 했던 거예요. 민호는 서류를 더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들이 가득했어요. 각종 대출 서류, 변제 계획서, 그리고 채권자들과 주고받은 편지들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버지가 직원들에게 쓴 편지였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월급은 반드시 챙겨드리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놀라운 서류가 있었어요. 최근 날짜로 된 계약서였습니다. 내용을 보니 아버지가 어떤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회사 이름을 보고 민호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지영이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영이 아버지와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민호는 급히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상철이 그 회사의 건설 부문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었죠. 그리고 계약서 날짜를 보니 몇 달 전부터 일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지영이 아버지와 일하는 관계였던 겁니다. 민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왜 지영이네 집안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전화를 걸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지영이에게 헤어지라고 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아들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민호는 계속 서류를 뒤져봤지만 더 이상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거든요.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과거에 큰 사업을 했던 사업가로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느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까요? 자신을 믿지 못해서였을까요?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버지와 마주하려니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숨겨온 이유가 있을 텐데 갑자기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며칠을 고민하던 민호는 결국 우회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반응을 살펴본 다음에 직접적으로 물어보려고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최근에 아버지가 자주 외출하시는 것 같다고 회사 일이 바쁜 거냐고 물었습니다. 상철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태연하게 그냥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회사원인 척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계속 떠봤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어봤어요. 상철은 점점 더 어색해하면서 그냥 복잡한 업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러다가 민호가 결정적인 질문을 했어요. 혹시 건설 관련 일을 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상철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상철은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냐며 당황했습니다. 민호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식사가 끝난 후 상철은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들어간 것 같았어요. 민호는 아버지가 뭔가 불안해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버지와 직접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호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잠깐 시간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상철은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어제 다락방에서 아버지의 옛 물건들을 봤다고요. 그 순간 상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무슨 물건을 봤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상장들과 사진들, 그리고 상철 산업 관련 서류들을 봤다고 말했어요. 상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들킬 날이 온 거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어요.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겼냐고, 아버지가 사업가였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실패한 사업가라는 걸 자랑할 일도 아니고 가족들만 걱정하게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숨길 필요는 없었잖냐고 말했습니다. 상철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당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요. 상철은 천천히 그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잘 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 말이에요. 민호는 처음 듣는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가슴 아팠던 건 아버지가 직원들을 챙기느라 개인 재산까지 모두 잃었다는 부분이었어요. 남들 같으면 그냥 도망갔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을 졌던 것입니다. 민호가 물었어요. 그럼 지금은 뭘 하고 계시냐고요? 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지영이 아버지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지영이 아버지와 일하는 관계였다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지영이네 집안 사정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영이 아버지로부터 민호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그쪽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확신에 차서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과거에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걸 지영이 아버지도 알고 있는 거냐고요. 상철이 답했어요. 물론 안다고,
오히려 그래서 자신을 고문으로 모셨다고 했습니다. 과거 경험이 도움이 되니까요. 그럼 왜 지영이 내에서 민호네를 무시하는 거냐고 민호가 물었어요. 분명히 아버지의 과거를 안다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상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지영이 아버지는 상철의 과거를 알고 있지만 지영이 어머니는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이 아버지가 일부러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만약 아내가 알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상철이 과거에 실패한 사업가라는 걸 알면 더 심하게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요. 민호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 머리가 아팠어요. 그럼 지영이 아버지는 민호와 지영이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상철이 답했어요. 지영이 아버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요. 상철의 인품을 알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라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영이 어머니였어요. 지영이 어머니가 워낙 강하게 반대하다 보니 지영이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민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지영이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철의 과거를 알려주면 지영이 어머니도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하지만 상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현재는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과거에 성공했다고 해서 지금도 성공한 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사업가라는 걸 알면 더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한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민호는 아버지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거든요. 지영이 어머니 같은 분이라면 오히려 더 반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철이 갑자기 놀라운 말을 했어요. 사실 며칠 전에 지영이 아버지로부터 중요한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궁금해하자 상철은 계속 설명했어요. 지영이 아버지가 상철에게 정식으로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문이 아니라 임원급으로 말이에요. 그 제안을 받고 상철은 고민에 빠졌다고 했어요.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영이와 민호의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민호는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상철이 설명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지영이 아버지 회사의 임원이 된다면 두 집안이 너무 가까워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지영이 어머니가 더욱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상철은 그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그리고 민호와 지영이의 관계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영이에게 직접 전화를 건 거였어요. 결국 상철은 그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그리고 민호와 지영이의 관계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영이에게 직접 전화를 건 거였어요. 민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거든요. 단순히 지영이와 헤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까지 포기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냐고 자신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상철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뻔하다고 지영이 어머니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반박했어요. 그건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자신과 지영이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설령 어렵더라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맞다고요.
그러자 상철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지영이 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이 있냐고 물었어요. 현실을 봐라.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호도 감정이 격해졌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상철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기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무능한 건 아버지라고, 아들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는 자신이 무능한 거라고요. 민호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항상 든든해 보였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져 보인 적은 없었거든요. 순간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상철이 계속 말했어요. 자신이 제대로 된 아버지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아들이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해줬을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자신 탓이라고요. 민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민호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오히려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실패했어도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한 아버지가 존경스럽다고요. 상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호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존경한다고 하니 놀라웠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지금까지 몰랐던 걸 후회한다고, 아버지가 혼자 짊어지고 있는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함께 해결해 보자고요. 상철은 아들의 말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걱정이었어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영이 어머니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지영이 아버지를 직접 만나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지영이 아버지가 이미 아는 사이라면 그분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상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분도 어려운 입장이라고, 아내와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는 일에 끼어들기는 싫어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라도 해보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어요. 상철이 받았는데 상대방이 지영이 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왜 전화를 했을까요? 지영이 아버지는 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장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상철은 당황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지영이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지영이가 집에서 울면서 이야기했다고, 민호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정을 알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철은 깜짝 놀랐어요. 지영이가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했다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지영이 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아내에게도 상철의 과거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랬더니 아내의 반응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당장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상철은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보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1시간 후 상철은 지영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지영이 아버지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영이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상철 씨에 대한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줬다고,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고 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오히려 미안해했다고 해요. 상철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책임을 다한 것을 알고 나서 존경스럽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직원들을 끝까지 챙긴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했다고 해요.
그런 분의 아들이라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철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던 지영이 어머니가 마음을 바꿨다니요. 지영이 아버지가 계속 설명했어요. 사실 아내도 처음부터 민호를 싫어한 건 아니라고, 다만 경제적으로 불안할까봐 걱정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과거를 알고 나서는 그런 걱정이 사라졌다고 해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오히려 더 신중하고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철이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안정적일 거라고 판단했다고 했어요. 지영이 아버지는 상철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식으로 임원직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집안이 공식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상철은 감격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거든요. 자신이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염려됐습니다. 지영이 아버지가 상철의 마음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충분히 검증된 분이라고 했어요. 회사에서도 상철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품을 믿는다고 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딸을 맡겨도 안심이라고요. 상철은 눈물이 났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오히려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상철은 민호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민호는 기뻐하면서도 놀라워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결국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지영이와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지영이와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두 집안이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지영이와도 그 전날 밤에 통화를 했습니다. 지영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동안 부모님 말씀만 듣고 민호를 의심했다고, 정말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괜찮다고, 이제 다 해결됐으니 앞만 보자고 위로했어요. 만남의 장소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지영이 아버지가 정한 곳이었어요. 상철은 오랜만에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예전 사업가 시절의 당당함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지영이 가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는 생각보다 따뜻한 표정이었어요. 예전에 차갑게 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영이 어머니가 가장 먼저 상철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했다고, 상철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존경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상철은 당황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지영이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현실만 생각했다고,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의 됨됨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특히 직원들을 끝까지 챙긴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민호라면 분명히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민호는 지영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그동안 차별받는다고 느꼈던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오히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지영이 아버지가 상철과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지영이 어머니는 민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학에서 뭘 전공하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따지는 투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호가 건축을 전공한다고 하자 지영이 아버지가 관심을 보였어요. 상철도 건설업을 했으니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경험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지영이는 내내 조용했어요. 하지만 민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 보였어요. 식사 중간에 지영이 어머니가 상철에게 물었어요. 혹시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이제는 가족이 될 사람들 아니냐고 했습니다. 상철은 고마워하면서도 괜찮다고 답했어요. 지영이 아버지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게 됐으니 앞으로는 안정적일 거라고 했습니다. 지영이 아버지가 맞장구를 쳤어요. 상철 씨 같은 분이 있으면 회사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젊은 직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버지가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도 자랑스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때문에 주눅들 이유가 없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지영이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제 두 집안이 공식적으로 인연을 맺은 만큼 서로 도우면서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지영이에게도 말했어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라고 부모들이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반대해서 미안했다고, 이제는 마음 놓고 사귀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앞으로는 자신이 아버지를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상철은 웃으면서 답했어요. 이제 걱정이 없어졌다고, 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지영이와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지영이는 행복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됐다고, 민호 아버지가 정말 멋있다고 했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존경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몇 달 후 상철은 정식으로 지영이 아버지 회사의 상무로 취임했어요. 오랜만에 임원 명함을 받아든 상철의 표정은 뿌듯했습니다. 첫 출근 날 민호가 아버지를 배웅했어요. 상철은 당당한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예전의 자신감이 되돌아온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도 상철은 인정받았어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들이 큰 도움이 됐거든요. 특히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직원들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민호와 지영이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어요. 이제는 양쪽 부모님 모두 응원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주말에는 종종 두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어느 날 민호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때 왜 지영이에게 헤어지라고 전화를 했는지, 진짜 이유가 뭐였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상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로 헤어지게 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랐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려면 자신의 과거를 밝혀야 하는데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국 모든 게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1년 후 민호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지영이 아버지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입사 첫날 상철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다고 더 이상 아무에게도 주눅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그날 저녁 상철은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아버지 노릇을 한 것 같다고, 아들에게 당당한 아버지가 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했어요. 실패도 경험이고 그 경험이 언젠가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다고 했어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한 아버지의 용기 있는 선택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였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악역을 자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가족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이 처음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모든 걸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세요. 오늘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과 함께할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